안녕하세요. 우리는 항상 뭔가가 좀 나아지기를, 미래가 지금보다는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계속 줄이고, 특히나 가계 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터 직격탄을 받는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내야 될 이자가 더 많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는 적어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금융기업들이, 은행들이 돈줄을 이제 틀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게 당면 과제인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빚을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빚 내는데 당연하고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집 살 때도 빚 내고, 차 살 때도 빚 내고, 해외여행 갈 때도 빚 내고, 전세 들어갈 때도 빚 내고, 주식 할다고도 빚 내고, 무슨 놈의 대출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제 시대가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 IMF 때는 그래도 기업들의 문제지 개개인들의 대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려나왔죠. 이제 리만 때는요. 리만 때도 외부 충격 때문에 미국부터 시작된 경제 충격이 한국에 여파를 미쳐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MB 정부 때 한미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 주가도 회복하고 그 어려움을 좀 잘 헤쳐나갔죠.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상 앞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2024년, 2025년, 2026년 최소 3년간은 많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아마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힘든 이제 4, 5, 6 최소 4, 5, 6이잖아요. 최소 심하면은 4, 5, 6, 7, 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경제는 폭망한다라고 봐야죠. 그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상황들을 바라보려고 애써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이 불편한 이 현실을 어떻게 좀 잘 직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나아진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빚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너 왜 영끌했어? 너 왜 비투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혼내는 같은 느낌도 아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닥칠 어려움은 그런 혼나거나 기분 나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대충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겠죠. 많은 변화. 그 많은 변화가 뭐겠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소비 급감이죠. 2030들이 너무 많이 빚을 내서 그네들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소비는 당연히 이제 대폭 이제 줄어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줄어드는 게 금방 어떻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금방 안 바뀌죠. 근데 아주 큰 이제 쇼크가 이제 닥치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저 아래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소비 급감, 그리고 이제 혼자 살고 1인 가구로 살고 50살 될 때까지 생애 미혼율도 급증하고요. 찌질이들이 결혼 못하고 가정을 못 꾸리니까 이제 개또라이 변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개또라이들 변태가 이제 창굴하면은 그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이제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암담하죠. 정부대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하고 이제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제 2024, 5, 6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은행들 금리 낮추고 대출 풀어주고 부동산 사라 그러고 주식도 사라고 하고 또 부추기겠죠, 분위기를. 그런 시기가 이제 또 다시 온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비가 갑자기 와서 우산 좀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삶이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지내야 되지,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실리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따지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 현실 세계를 안전하게 살아내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래야 이 힘든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이제 쓸 돈이 만약에 얼마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줄여야겠죠. 한 방에 줄일 수는 없을 거니까 한 3%든 5%든 조금씩 서서히 줄여가는 그런 이제 습관들을 들여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줄인 돈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죠. 저축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뭐 장기 채권이나 장기 금융채나 고비당 우량주 이런 것들 사야죠. 너무 한 방에 단번에 뭔가 크게 뭐 이뤄낼 거다 이런 기대는 사실 좀 안 하는 게 좋죠. 뭐 리스크 차원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인 건데, 그것이 아닌 뭐 크게 생각하고 큰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고민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좀 헤쳐나갈 공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결국에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고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고 가족을 최우선의 가치에 둬야 되고, 술 취하거나 흥청망청거리거나 유흥 즐기거나 이런 것들도 좀 경계해야 되고, 삶을 좀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게 사는 그런 우리는 일상에 우리 삶에 비법이 숨겨져 있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 이제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이제 꾸준히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겠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뭔가를 갖춰 나가게끔 애써야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되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일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저한테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